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밀렸을 때 못 파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걱정도 많이 했고, 또 하루만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할 때 하루만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더 비싸게 사버렸네요. 그렇지만 여기서 못 팔고 계셨던 분들을 회복해주는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기쁘게 생각해야겠죠. 좀 비싸게 산 부분들의 신규 매수는 일단 좀 접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은 지금 우리가 올라왔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투자 경고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경고 매매법으로 일로 들어갔다가 단기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유지선 기준점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선 기준으로 지켜보고 이 역전 밴드까지 밀릴 수 있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냐 해서 하루만 더 지켜본 건데, 일단 어쨌든 올라와서 상한가를 가져왔다.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매매를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반도체 사이클의 최대 결핍. 이 반도체가 HBM이 지금 나오고 이게 연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저장 공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저장 공간도 부족하고 옮기는 것도 부족하니까 광통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이죠. 근데 터보컨트가 나오는 바람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터보컨트가 결국에 HBM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게 아니고 이 메모리 폭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대한광통신한테는 그래서 급하게 떨어질 수 있는 소요가 됐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켜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광통신을 생각을 할 때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나스닥이 빠지다가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뉴스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2%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 터보컨트 때문에 지금 그 핑계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졌는데 반도체가 오늘 올라간다고 보면은 대한광통신이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다른 것도 안 보고 그냥 대한광통신만 봤는데 시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음봉 바로 옆에 유지선을 깼던 음봉에 몸통을 위로 올려치는 시가가 형성을 하고 바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선택한 이유는 이 섹터, 광통신의 섹터의 대장주라는 거, 그리고 광통신이라는 섹터의 소재주라는 거에 집중했었죠. 소재주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했던 이유는 2차 전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를 봤을 때 어떤 섹터가 발달되고 엄청나게 실적이 내고 급등을 할 경우에는 소재주가 가장 큰 상승을 보입니다. 2차 전지의 소재주가 에코프로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었고 실적이 겸비되니까.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마저도 HBM 데이터 센터가 AI 데이터 센터의 소재주가 뭐예요? HBM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대한광통신은 광통신의 소재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유일한 광통신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일단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하선 부분들을 말씀드릴 건데, 대한광통신 내일부터 또 추가적인 고점 만들면서 일단 신고가 한번 내보자라고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좀 달아주시고, 대한광통신을 갖고 계시거나 매수하려고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갈 건데, 먼저 투자 경고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 제가 12일과 17일 그리고라고 적어놨었죠. 12일과 17일을 본다면 이날이 12일이 되겠고 그리고 이날이 27일입니다. 왜 여기다 동그라미 그렸는지 아시는 분들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건데, 이 구간 위로 올라올 때부터는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틀 동안 40%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일단 제한이 걸려 있다. 이거를 우리가 공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공시를 보시면은 3월 27일 날 대한광통신 투자주의 경고 나오면서 지정 해제가 됐죠. 그리고 재지정 예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보시면은 아래쪽에 봤을 때 한번 집중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3월 30일부터 기산해서 10일째 되는 날 이내의 날로서 특정일 판단을 티해 다음 상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 모두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3월 12일 날 종가보다 높거나 3월 27일 종가보다 높고 그리고 이틀 동안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신고가가 내는 과정이라면 1번과 2번은 무조건 오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40%가 올라가면 경고에 먹습니다. 경고가 우리가 계속 매매를 하면서 지켜왔듯이 경고에 먹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매매했던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여기서 본다면은
3월 31일 해제일 이 길이고, 그리고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하나씩 수년해가지고 언제까지? 4월 11일까지 해서 판단한다. 그럼 4월 10일까지는 이틀 동안 40%가 넘기면 안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봤을 때 대한광통신이 지금 3월 12일 날과 3월 27일 날 이 고가를 넘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오늘 시간에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이 나온다면 이 두 개는 무조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이틀 전 종가부터니까 이날 종가까지 30%, 그럼 내일은 10% 이상 올라가면 경고에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일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대한광통신이 좋아라고 해가지고 위로 단타를 친다고 하더라도 10% 이상 올라간다면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일 흐름에서 올라온다면 이 경고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장에 수급이 붙은다면 내가 단기적으로 단타 목표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10% 이상을 잡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경고에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그리고 이 경고가 들어갈 때 이 40% 룰을 비껴나가면서 이 세력들이 운전할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는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매매했던 방식을 한번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집중해 주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7,000원 수준에 있는 종목이 40%를 오르면 얼마예요? 2,800원이죠. 자, 그러면 얼마? 9,800원 이상 올라가면 정지를 먹습니다. 그리고 9,530원 이하면은 경고가 풀려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이 구간대부터 9,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건 경고에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폼이 되는 거고,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유지선이 정말 이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밀린다면 정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 위에 올라갈 때 경고가 걸렸을 때 경고의 자유로운 폼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지금 이틀간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내일 10%는 더 올라가도 되는 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10% 정도 수준에서 밀리거나 혹은 아래쪽에서 지지받거나 뭐 옆으로 기는 이런 형태가 나와준다면 이틀만 기면은 또 다른 상승의 폼을 만들 수 있는,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이 그럼 앞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양봉을 떠가지고 내일 10% 정도 아래쪽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 기었다가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잘 안 움직인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또 하루 이틀 옆으로 길 수 있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다서 단타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또 움직이면서 이번에 우리가 가져왔던 것처럼 이틀 동안 옆으로 기고 유지선이 잘 지지받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 그렇다면 또 그 다음번에는 신규로 볼 수 있는 매수 타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 경고 세력들을 봐야 된다. 경고, 우리가 매매법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해왔지만 이 경고 같은 경우가 얼추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지정되는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고가 지정되는 경우 하락할 확률이 높고 일주일 정도 빠질 수 있으며 추경 해제 판단하는 구간까지는 다시 반등하는 경향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성호전자라든지 이것도 비교 분석을 많이 했었죠. 성호전자 같은 경우도 경고가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빠졌다가 양봉을 많이 만들어냈고 역전 밴드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등이 참 잘 나왔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대한광통신도 계속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핸들링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관찰해 봐야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건 대한광통신이 지금 미국향 리레이팅 때문에 AI가 올라왔을 때 제일 탑 선호주가 되는 건 미국의 바바 정책에 의해서 미국산 제품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한광통신이 지금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비드 정책이라고 하죠. 농촌 구간까지도 계속 광통신이라든지 통신을 다 인프라를 만들어라라는 정책 때문에 이게 60조가 투입을 되는 구간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한광통신이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지금 가장 대표주로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864 코어 이 부분의 틈새 시장을 20%까지 만든 경우, 그걸 기대감에서 반영을 한다면 주가가 17,000원대까지라고 본다고 제가 도표로 계산한 거 보여드렸죠.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보시면 지금 OPGW만 봤을 때 인캡 아메리카를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OPGW가 인캡 아메리카가 2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그것만 판단하고 보고,
그리고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를 하고 대한광통신은 수직 계열을 하기 때문에 소재부터 광 케이블까지 바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원가 절감률이 인캡보다 30% 정도 아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익이 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거기서 봤을 때 섹터 평균으로 본다면 7,500원, 최대 상단은 9,200원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최대 상단이 AI 인프라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다 받은 적정 주가가 9,000원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그래서 반영이 다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이 864 코어 이게 광 케이블이거든요. 864가닥을 하나로 묶은 팔목만한 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팔목만한 광 케이블을 파는 게 첫 삽을 뜬 게 54억 정도 매출이 나온 거고, 이 부분이 데이터 센터의 미국향 기업이고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대가 된다면 여기서 뻥튀기가 좀 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쌍끌이 엔진이라고 봤을 때 OPGW 시장 20% 점유를 하고 864 코어 틈새 시장을 20% 점유한다라고 본다면 지금 보수적 관점은 17,000원, 23,300원인. 이거는 사실상 지금 실제로 찍히는 매출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해서 기대감에 올라가는 건데, 사실 지금 기대감이라는 것도 첫 번째 첫 삽을 뜬 이 실적이라는 게 일단 찍히고 있었고, 앞으로 이게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올라가야 돼, 이게 아니라 일단 기술이 나온 상태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가셔야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밀집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주가 상승률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17,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우리가 보고 가는 과정에서 본다면 이 위에서 봤을 때 11,000원이라는 역사적인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이 될 거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파동의 2배 내지는 1.6배라고 보니까, 그렇다면 11,000원에 1.6배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거의 17,000원 정도 되겠죠. 만약에 이 신고가를 내는 과정이 된다면 거기까지 우리가 가져갈 생각을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한광통신을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실적을 미래 실적을 다 떼가지고 올라오면서 현재 지금 계약한 그 부분이 딱 뜨니까 급락이 떨어진 경우가 있죠. 재료 소멸이 돼가지고. 근데 대한광통신은 아직 기대감으로 좀 가고 있는 거고, 실적이 가시화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다만 대한광통신 제가 이 구간에서 매수도 추천드리고 이번에서도 관리도 말씀드렸었는데, 시장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대한광통신이 지금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냥 순차적으로 쭉 너무 기본적인 고속도로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고도 내일 10% 이상 못 올라가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팔고 또 사고 하는 타점들이 자주 나오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대한광통신의 이슈가 아니더라도 다른 뭐 전쟁이라든 다른 거는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 문자 보내드릴 때 미리미리 공부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가격대 오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광통신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하자고 말씀드리고 매도할 때 이렇게 타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타점 기다려 보시고 구독해 두셔가지고 이 영상들 체크를 하시면서 같이 함께 나아가면 되겠어요. 혹시 타점 필요하시거나 아직 안 받고 계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알아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매수라든지 매도의 타점들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사실 최저점은 잡지 못했지만 일단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일단 관리하는 부분들도 시장이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에 우리가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기술도 이 빨간색 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해서 가다가 이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매수를 잡았던 것도 시장이 급변하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 기술의 문제는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관리 부분들까지도 제가 타점으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한 대응이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아둘 중요한 이 가격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대한광통신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3,500원부터 출발한 주가가 최고점을 찍을 때 이제 9,000원까지 찍었죠. 이 중간 가격은 제가 6,0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 6,000원에서 8,500원. 그래서 오늘 8,500원대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여기선 정을 맞고 밀려버리는 음봉이 떨어졌지만 그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이 생기다 보고 시가도 굉장히 좋으니까 제가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겠죠. 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8,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올라가서 2,500원을 더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000원대죠.
그 11,000원대가 오는 구간이 우리의 신고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 단기적으로 바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보면은 옆으로 이틀 기는 거에서 얘 힘이 빠진 거 아니야? 매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의도적인 그림대로 우리가 간다면 오히려 이거 진짜 이거 세력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는 게 맞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역전 밴드가 지금 6,000원대 구간에 와가지고 사실 오늘 시장이 좀만 더 흔들려 준다면 아래쪽에서 좀 더 싸게 더 사거나 신규 타점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상한가까지 들어가 버렸고, 내일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서 우리가 또 대응하면서 넘겨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원래 2만원 이상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대한광통신이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로 묶여가고 있고, 반도체 사이클에서 가장 지금 중요한 다음 결핍 구간, 이 다음 결핍 구간은 스토리지라서 CXL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구간까지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CXL 같은 경우는 아직 대화가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템포 늦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종목들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은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오셈과 엑시콘이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역전밴드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살살 분할 매수 하기에는 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은 더 완벽하게 이 반도체 사이클의 한쪽 섹터죠. HM에서 케이블 그리고 CXL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대한광통신을, 이제 중요한 건 다시 유지선이 깨면 안 된다라는 조건값,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대 3월 12일 날 만들었던 고점대가 있는데, 이 고점대 가격이 8,900원이에요. 8,900원대 이하로 종가에 안 밀리면서 이 유지선을 당겨줘야 각도가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요까지 하면은 단기 상승 탄력이 생기는 그런 조건값까지 오늘 알아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대한광통신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고,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대한광통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